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진트리를 연결 리스트로 구현해 볼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이진트리의 ADT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배열로 구현을 해 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때 정했던 ADT를 준수하면서 구현 부분만 연결 리스트로 바꿔볼 것입니다. 구현하기에 앞서서 이진트리를 배열로 구현할 때와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ADT를 유지하면서 C 언어로 구현해 보고요. 순회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ADT를 구성하고 그것을 각기 다른 구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배열로 구현할 때의 장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열로 구현할 때는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N개, 지금 같은 경우는 8개죠. N개를 배열로 선언하고 이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메모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캐릭터 하나를 노드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캐릭터 하나 들어갈 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로 했을 때처럼 링크를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이동이 간단한 연산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열의 장점이 있는데요. 배열의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드 하나가 삽입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C가 나갔을 경우에는 C 자리에 2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열 표현일 때는 노드 번호에 의해서 1번, 2번, 3번, 4번 비었고요. 5번, 6번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되는 것은 C 노드인데 이 노드가 6번에서 3번으로 자리를 이동해 줘야 되겠죠. 즉 삭제되는 노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노드의 하위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특정 위치에 노드가 삽입될 때도 마찬가지이죠. 현재는 C 밑에 있는 노드가 이 하나니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밑에 아주 큰 서브트리가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버헤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삭제 시에 노드 이동에 오버헤드가 생긴다. 그리고 번호 매기기에 의한 모든 자리를 한 블럭으로 담아 놓기 때문에 완전 이진트리에서 거리가 먼 편향 이진트리 같은 형태가 될 경우에는 메모리 낭비가 발생하죠. 완전 이진트리가 아닌 경우 메모리가 낭비됩니다. 그러면 배열 표현이 아니라면 연결 리스트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각 노드를 데이터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노드를 구조체로 선언해서 데이터와 함께 링크 파트를 같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링크는 왼쪽 자식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의 링크는 오른쪽 자식의 주소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모든 노드에 링크 파트를 두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 미리 할당받아 놓는 이러한 메모리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메모리 블럭을 고정해 놓지 않고 그때그때 에멀록 받아서 사용을 함에 따라서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또 있겠죠. 연결 리스트의 장점은 메모리의 낭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노드에 해당하는 메모리만 딱 에멀록 받습니다. 여분의 메모리를 미리 받아 놓는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죠. 반면 연결 리스트의 단점으로는 똑같은 메모리 얘긴데요. 부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즉 배열로 했을 때는 데이터부만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부 플러스 양쪽에 링크부 이렇게 링크부가 추가적인 메모리가 되겠죠. 그러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드의 삽입 삭제가 정확히 삽입되는 노드와 그 노드의 부모 노드에게만 영향이 미치고 그 노드의 하위 서브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삽입 삭제가 자유롭게 됩니다. 삽입 삭제 시에 하위 노드들의 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이진트리의 모양이건 편향 이진트리의 모양이건 아무 상관없이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만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 모양과 상관없이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부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배열로 구현했을 때와 연결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의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ADT라는 면에서는
구현 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소스는 지난 영상에서 이젠트리를 배열로 구현할 때 저희가 작성해 놓은 세 개의 소스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소스에서 어느 부분을 변경해서 구현부를 연결 리스트로 바꿀까요? 이 부분은 구현부니까 당연히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리를 이용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이러한 원칙이 맞아떨어지도록 ADT를 지키면서 C 언어로 연결 리스트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을 마쳤을 때는 main.c는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트리를 구현하는 파일과 그에 해당되는 헤더 파일 부분이 변경될 것인데요. 이 헤더 파일에는 typedef도 있고 함수들도 들어있었죠. 그 중에 함수들 쪽은 수정하지 않을 거고요. typedef에서 노드를 표현하는 부분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 함수들은 고정시켜 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함수들을 여기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수정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소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빈 파일 3개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젠트리를 배열로 구현한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 그것을 순회하느라고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회하는 소스 코드 끝난 부분, 그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배열 구현 부분만 연결 리스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헤더 파일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트리를 구현한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인 파일은 이렇게 생겼었죠. 전위, 중위, 후위 운행하고 노드 구성해서 3가지 운행 방법 해보는 것까지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일 네임을 바이너리 트리 리스트로 바꿨기 때문에 일단 파일 네임부터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ADT를 나타내고 있는 헤더 파일을 살펴봅니다. 헤더 파일에서 함수 부분은 메인 쪽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요것은 우리가 바꿔도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노드에 포함되는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 한 글자씩만 할 거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하지만 각 노드는 이제는 인테저 값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배열에서는 이렇게 배열을 미리 선언해 두고 이 배열의 인덱스 값, 인테저 값 하나만 가지고 어느 노드다 라고 가리킬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할당받은 메모리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특정 노드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는 간단한 인테저가 아니라 자기참조 구조체로 만들고 구조체 자체를 노드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타입을 노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데이터부와 링크부 2개. 링크는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을 가리키는 각각의 링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선언한 데이터라는 타입의 항목 하나 필요하고요. 자기 참조 구조체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Lchild, Rchild 이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 자식을 2개의 링크로 각각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라는 타입만 인테저 타입에서 스트럭처 포인터 타입으로 바꾸는 것으로 헤더 파일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구현부에서 바꿔보겠습니다. 구현부는 배열일 때는 이 트리라는 것이 미리 선언된 배열이었지만 지금은 빈 트리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빈 트리라는 것은 그냥 노드라는 타입이 스트럭처 포인터 타입이었죠. 그래서 그 노드라는 스트럭처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것을 널 값으로 해주면 지금 이러한 널 포인터 한 개가 바로 빈 트리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다 노드를 하나씩 붙여서 이진트리를 꾸미면 됩니다. 그러면 각 함수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전부 다 바뀌겠죠? 그러면 함수 내부는 전부 지워볼게요. 일단 함수 내부를 전부 내용을 지우고 새로 작성할 생각입니다. 전부 지웠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만들어 봅시다. make root인데요. 데이터라는 데이터부를 주면서
루트를 만들어서 그 루트의 노드 포인터, 이름이 노드인데 자꾸 노드 포인터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러한 스트럭처가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그거에 대한 포인터 타입이 노드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계속 노드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스트럭처의 사이즈만큼을 에멀록을 받아야 되겠죠. 트리라는 전역 변수에다가 이 전역 변수에다가 이거 포인터만큼, 에멀록은 사이즈 오브 구조체만큼, 그래서 이 구조체 사이즈만큼을 에멀록 받아서 이 구조체 포인터 타입으로 변경해서 전역 변수인 트리에다 담아주면 이게 루트 노드를 만드는 작업이 됩니다. 루트 노드에 메모리만 확보한 것이죠. 메모리만 확보했으니까 그 메모리 안에 항목이 3개 있었어요. 구조체 안에 지금 항목이 3개 있죠. 3개의 항목을 다 채워야 됩니다. 트리의 데이터에는 인자로 받은 데이터를 채워주면 되고요. 트리의 Lchild와 트리의 Rchild에는 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생성한 단 하나의 노드를 반환해주면 되겠죠?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를 주면서 그 노드의 왼쪽 자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붙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똑같이 복사해 와서 이번에는 이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요. 뉴 노드라고 해봅시다. 이 뉴 노드에 대해서도 3개 항목을 다 채워줘야 되겠죠. 왼쪽, 오른쪽 자식은 다 널이라고 하고 데이터는 여기서 받은 이 데이터라고 넣어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환값 정해주고 이거의 왼쪽 자식으로 뉴 노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커런트의 왼쪽 자식이 뉴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은 뭘 해줄까요? 반환은 새로 내가 할당받은 이 뉴노드를 반환을 해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오른쪽 자식도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자, 뉴노드 만들고 뉴노드의 3개 항목 정해줬고요. 뉴노드의 3개 항목 정해줬고요. 뉴노드가 커런트의 Rchild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뉴노드를 반환했어요. 다음은 이 노드가 가진 데이터 파트를 반환하면 됩니다. 커런트의 데이터를 반환. 다음은 이 노드의 왼쪽 자식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커런트의 Lchild. 다음은 이 노드의 Rchild를 여기서는 노드의 Rchild를 반환하면 되고요. 이 함수에서는 Lchild의 데이터 파트를 반환하면 되죠. 다음 여기에서는 이 노드의 Rchild라는 노드의 데이터 파트를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가 empty냐 하면서 노드를 주면 이 노드에 대해서 empty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가 널이면 empty고 널이 아니면 empty가 아닌 거죠. 그래서 if 루트가 널이면 empty다 라는 뜻으로 1, 아니면 아니다 라는 뜻으로 false 0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줬어요. 그럼 저장하고요.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자 이제 수식 트리가 아니고 루트의 A, A의 왼쪽 오른쪽에 BC, 그 밑에 DEFG 이렇게 붙어있는 트리가 완성되죠. 그 트리의 모양을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 37라인에 잡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물론 순회를 해서도 트리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 잡아서 한번 볼게요. A라는 노드, A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Lchild에 뭘 가졌는지 봅시다. B를 가지고 있죠. B에 다시 Lchild에는 D가 있고요. D의 Lchild, Rchild는 널입니다. 다음은 A에서 오른쪽 child는 C를 가지고 있고 C의 왼쪽 child는 F, F는 자식을 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의 오른쪽 자식은 G, G의 왼쪽 오른쪽 자식은 모두 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형태의 트리가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진행시켜서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의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봅시다. 프리오더는 A, B, D 지금 여기 나와 있죠. B, D, E,
CFG 이것이 프리오더 맞죠? 인오더는 D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B, E, A, F, C, G 인오더 맞습니다. 포스트 오더는 현재 노드가 가장 뒤에 되는 것이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서 D, E, B 다시 맨 밑으로 내려가서 F, G, C, A 이렇게 해서 포스트 오더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부분은 예외 처리인데요. 배열로 구현했을 때도 내가 잡아놓은 배열 블럭보다 더 큰 수가 인덱스로 나왔을 경우에 예외 처리를 생략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예외 처리가 생략된 부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멀록이에요. 에멀록의 결과를 받았을 때는 이 결과가 널인지 아닌지를 이 밑에서 바로 체크를 해야 되죠. 트리가 널이라면 어떠한 예외 처리를 하고 즉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예외 처리가 에멀록을 부를 때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에멀록을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에멀록 부른 데마다 직후에 그 결과값이 널인 경우에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외 처리는 널 값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 화살표를 쓴 부분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커런트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커런트가 널 노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널에 대해서 화살표를 쓰면은 이 문장에서 프로그램이 다운되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커런트의 L차일드 값이 널이 아닐 때만 부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역참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포인터가 널 포인터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이 예외 처리가 빠졌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에멀록의 반환값을 체크해야 된다. 또 포인터를 역참조하기 전에 널인지 체크해야 된다. 이 부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하나의 ADT에 따라서 배열로 구현되었던 이진트리를 연결 리스트 구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